예, 환율 시장 현재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편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환율 보고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희들 제작진 다 그냥 빨리 발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예상은 많이 했었고 다만 리스크라면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해서 뭐가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네.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대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총평도 해주시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다들 이번 주에는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20일은 넘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초 해서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는 발표하지 않겠는가 했는 것이 한 이틀 정도 늦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고민을 하나 했는데 결국 기존의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환율 조작국 지정하기에는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그 조건에 사실상 세 개를 다 부합하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대미 무역 흑자 그리고 경상수지 그리고 환율의 외환시장에서의 개입, 달러 매수 개입을 통한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를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세 개를 따지는데 중국은 거기에서 이제 사실상 경상수지까지 이제 적자로 전환될 무역 수지가 아닌 경상수지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그리고 중국, 인도, 스위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관찰 대상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 조작국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동안 지정했던 나라들 다 나오죠.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미국 상대로 돈 많이 버는 나라들, 유럽에서 독일과 스위스 이런 상황이죠. 이제 다만 이제 그겁니다. 한 가지 영롱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 별난 미국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세상이라서 예.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는 대통령이 아닌 장관까지 가세했죠. 네. 무르신 재무장관까지도 환율 조작국 지정이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애드벌룬을 띄웠습니다만 실무진에서 많이 말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무도 같이 안 놀아줄 거예요 한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나온 상식적으로 거죠. 나온 거고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선출된 정치인들의 정무적인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그래도 비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그러게요. 우습게 여기는 비선출된 관료들 그리고 정통 관료들 일을 일처럼 해온 사람들이 뜯어 말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증시 영향력, 환율 시장의 영향력이 주요할 것 같은데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절하 쪽으로 가자라고 갑자기 발표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외환시장에서 제가 만약에 딜러라면은 외환 딜러라면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9월, 10월쯤 되면은 환율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서 언급되고 하면은 달러 매수 플레이, 즉 달러 롱 플레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국에서 좀 누르겠지, 중국도. 여기에 위안화 환율 같은 거 갖고 거래하는 환투기 세력들도 좀 부담스러웠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또 한 1년 가까이 적어도 한 7, 8개월은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위안화나 원화가 약세가 갈만하다 하는 상황이면은 또 얼마든지 달러 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요거 하나는 보고 가시죠. 지난 주말 그래프니까요. 글로벌 모니터에서 하도 정리가 잘 된 차트라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보라색 이거는 달러 인덱스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DXY 선진국 통화 6개에 대한 달러 인덱스인데 요 끝부분에 보시면 어쨌거나 우리가 여름까지 봤던 달러 강세는 좀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JP모건에서 이머징 통화 지수인 만큼 이렇게 흘러내린 것은 이머징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이머징도 우리 한두 달 전에는 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터키 리라, 인도 루피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루피 같은 거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머징은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 그러나 이제 유로가 마음껏 이렇게 강해지거나 하기에는 이탈리아 문제가 여전히 삐딱하고 또 브렉시트 관련해서 또 파운드가 계속 약세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그렇게 급격하게 약세로 돌지도 않는 좀 어정쩡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뭐 브렉시트 협상이나 그리고 이탈리아 재정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속 평행선이더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근데 뭐 또 할 것 같아요. 내년 3월인데 뭐 기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은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전통적으로. 네. 이러다가 어쩌나 싶은데 또 보면은 거의 막판에 가면은 어떻게 또 만들어내는 게 유럽의 전통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외 변수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위안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환율 보고서 발표되기 전에 인민은행이 뭐 소폭이긴 하지만 위안화 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표현으로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했다. 뭐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뭐 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왜냐, 뭐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자극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이 커지는 건 바라지 않을 것이고 처음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이 터키에서도 그동안 뭐 문제가 됐던 그 브런슨 목사 석방했고 심지어 뭐 대통령 집무실에서 같이 면담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어깨에 손 얹어서 기도해주는 사진도 막 보이고 했는데 터키 그런 식으로 덮어가야 되고 사우디는 지금 뭐 거의 그 카쇼기인가요, 카쇼극인가요, 뭐 표기는 좀 그거 합니다만 그 반정부 언론인이 이스탄불에 있는 거기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만 시신이 훼손된 것 같다 정도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토막을 내서까지 처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갖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트위터에다 대놓고 빈살만 왕세자는 몰랐답니다. 이 또 덮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채 얼마 남지도 않았죠. 중간선거 11월 6일이니까 이걸 앞두고 주식은 자꾸 흔들리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뭔가 자꾸 악재가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죠. 덮어나가는 그런 양상. 근데 어제 이제 밤사이에 발표됐던 그 9월 FMC 지난 FMC 그 의사록이 조금 보고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침에 또 약간 기분 나쁠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대여섯 번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실제 그때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 의사로 갖다가 그렇게 얄짤없이 그냥 있었던 분위기 그대로 다 얘기해? 내가 뭐가 돼? 뭐 이런 약간 좀 또 한번 뭐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도 뭐 의사록 내용도 그렇고 패드워치도 그렇고 전혀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없었던 얘기 만들어가면서 뭔가 또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연준 이것도 우습지 않고 그것도 우스운 모습이고 좀 더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월가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참 이것도 보면 참 재밌는 이슈이기도 한데 이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이걸 재밌게 못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확인차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그 달러 위안 환율 있지 않습니까? 1달러당 19.77위안이라는 얘기. 저도 이게 뭔가 해서 왜냐면 지금 7위안만 넘어도 불안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저도 봤더니 이게 지난 6월에 잠깐 인터넷 통해서 나왔던 얘기긴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나왔다가 이게 며칠 전에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홍콩의 그 최대 일간지죠. 거기서 뭐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는 기사화를 했더라고요. 이 갑자기 지금 우리가 7위안을 넘나마나 이것만 갖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판에 19.77위안으로 가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를 갖다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지난 10월 16일 날 이렇게 올라왔네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1달러 for 19.77위안? 이 뭐 소셜 미디어에서 이 좀 뭐 황당하다고 평가되는 소셜 미디어의 이 루머가 결국 중국이 프린팅 머니,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다는 이 공포를 갖다가 어떤 시장 내에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래쪽에 이 기사를 갖다가 제가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 뭔 얘기인가 하면은 미국의 M2 우리가 그냥 통화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작년 말로 미국의 M2가 13조 9천억 달러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의 GDP는 작년 GDP는 19조 3,600억 달러.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비율이 보니까 미국의 GDP 대비 M2는 0.719 정도인데 예. 중국 GDP가 12조 달러였다면은 중국이 만약에 미국 정도라면은 중국의 M2 통화량은 한 8조 8천억 달러 정도면 되는데 예. 실제 중국 M2가 작년에 174조 위안. 그래서 아마 그때 계산을 한 두드려 본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환율 6.6923으로 또 했더니만 이게 달러로는 한 26조 M2가. 아니 미국 정도의 비율로 가자면은 중국의 M2는 8조 8천억 달러 정도면 되는데 이게 26조 달러나 되니 중국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그러면 이게 약 8.8에 대해서 26은 약 3배인데 그러면 이 환율의 3배 하니까 19.77. 뭐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네. 정말 단순 무식해서 기사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만 이런 엉터리 전망이 왜 회자되는지 황당하다 하면서도 근데 이제 기사의 요점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중국이 돈을 좀 많이 풀었다. 우리가 미국 돈 많이 풀었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 좀 황당합니다. 글로벌 모니터에 또 이렇게 중국 통인 오상용 기자 같은 분은 중국판 미네르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우리 기억나시죠? 97년이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미네르바라는 그 필명으로 정말 엄청난 어떤 금융시장의 혼란을 갖다 얘기하고 환율이 엄청나게 뛸 것을 미리 얘기했던. 예. 저도 그래서 뭐 혹자들한테 네가 미네르바냐 이 소리도 들었는데요. 저 혼자 그때 1,600원 간다 했다가. 네. 예.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7위안을 넘느냐 마느냐인데 여기다 대놓고 19.77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참고하시려면은 매크로 트렌드 넷이라고 .net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트를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될 만한 사이트세요. 달러 위안의 장기 추이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보시면은 1달러당 2위안 3, 4, 5, 6 이런 식이었어요. 네. 즉 그만큼 90년대 중반까지는 위안은 계속 약세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이렇게 고정환율로 가다가 2005년 이 무렵부터 이제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지금 19.77이 보입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네네. 오히려 플라자 합의처럼 상황이 간다면은 이게 7위안이면 뚝 잘라서 뭐 3.5나 4위안까지 위안화가 절상되어야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인데 19.77 지금 차트상에 보이지도 않는 저 위로 이거는 좀 다소 황당한 얘기긴 합니다만 다만 이 기사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위안화가 약세가 갈 만한 어떤 중국의 펀더멘털이요. 그러할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성조 대표님하고 오후에 같이 특집 얘기하면서 7위안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뭐 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공통적인 견해가 나왔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7위안 열릴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좀 전에 차트도 보셨지만 저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뚝뚝 떨어지는 위안화의 강력한 절상보다는 위안화가 오히려 중국발 어떤 악재가 이렇게 불거려지면서 계속해서 좀 차라리 7위로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해외 IB들이 얘기하는 내년 말 7.3 내지 7.5 차라리 그 전망이 더 리저너블하다고 봅니다. 위안화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7위안 선을 계속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네. 흐름도 저희가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